네, 반갑습니다. 2월 15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네. 약간 조금 불안하기도 하면서, 더 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으면서, 좋은 것 같으면서, 또 나쁜 것 같으면서, 강한 것 같으면서, 또 끝난 것 같으면서, 막 이런 느낌들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네, 뭐 대표적인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고요. 어떤 상황에 부딪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목 진단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화오션부터 볼게요. 네. 단원코 말하는데 한화오션이 지금 대장입니다. 자, 얘는 일단 조선과 방산 같이 합쳐진 거죠. 물론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합쳐져 있긴 합니다만, 조방입니다. 조방주죠. 네, 한화오션. 자, 하나그룹주가 요즘에 좀 잘 나가는 것도 있어요. 하나그룹이 이제 뭐 방산 쪽으로 해서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근데 하나그룹주들도 약간씩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오션도 좀 밀리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그렇지 않죠? 네, 조선주도 밀리는데 하나오션 밀리지 않아요. 방산주 밀렸는데 하나오션 밀리지 않아요. 하나그룹 밀렸는데 하나오션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굉장히 좀 괴물이 탄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하나오션을 처음에 우리가 매수할 때도 조선 플러스 방산이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쯤이면 조정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가는 모습들.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은 누가 뭐래도 대장이고요. 상승 추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 매도의 포인트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번 여기 중간에 조금 특이점이 왔다. 네, 이게 언제냐면은, 네, 이번 월요일이었죠. 그래서 약간 특이점이 왔다. 뭔가 조금 불안하다. 그동안은 본 적 없었던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다. 근데 그 다음날 거래량 더 터지면서 양봉, 그 다음에 더 크게 상승. 자, 이게 지금 이 하나오션의 움직임입니다. 이걸 지금 과매수 국면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죠. 과매수를 해소하고자 하는 어떤 작은 움직임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는 모습인데, 조정이 굉장히 짧고 간단하죠. 네, 심플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과매수 들어가고, 보통 이렇지 않죠. 과매수 들어가면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조정을 대부분 받거든요. 횡보 아니면 아래쪽 조정을 받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호재가 계속 있었을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뭐 하나 그룹주가 잘 나가는 부분, 또 조선주에 대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타이밍에서 더 밀려 올라가고 했을 텐데, 일단 조정이 나와야지 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홀딩 하셔야 돼요. 지금은 홀딩이고요. 자, 상황을 보아하니까 5일선 밀리더라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5일선이 밀리더라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니까 캔들이 5일선 깨고 내려가더라도 일단은 매도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지금은 21선하고 같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선이 21선을 보시면 됩니다. 자, 21선이 이탈하는 포인트는 6만원 정도 시점으로 해서 매물대와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까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굉장히 강한 반발에 의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를 그냥 순식간에 뚫고 내려가 버리면 차트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매수라는 부분들, 또 차익 실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외국인 쪽에서. 이런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이 유지가 된다면 그냥 홀딩하세요. 대신에 주가가 5일선 밑으로 떨어지면 뭐 매수나 이런 것들 하지 말고, 네, 매수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팔지는 않더라도 매수를 더 진행하지 않는 모습이 일어나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지지라인이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요. 뭐 급락하지 않으면 지지라인이 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62,000원 정도 시점에서 아마 지지선이 형성될 것 같은데,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단 5일과 21선 깨지면은 조정이 깊어진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점 62,000원 정도를 지지점으로 보고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맞으시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매수를 따라가기도 못하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떨어지는 시점까지는 홀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방주, 네, 조선 방산주죠. 요거가 뭐였냐면 현대중공업.
자, 근데 현대중공업은 차익 실현 매도가 제법 많이 나왔어요. 강하게 상승한 부분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들. 자, 이미 조정의 양상은 좀 들어가 있었죠. 네. 조정의 양상은 조금 들어가 있었고 21선과의 데드크로스 하지만 매물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조정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조정 없이 그냥 또 가버리죠. 이 튀어 올라간 이 자리가 이제 미국 의회에서 뭐 이제 동맹국의 그런 어떤 군함 제조, 군함 건조에 대한 어떤 뭐랄까 협업 이런 것들에 대한 발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법안에 대한 발의 때문에 주가 올라간 부분이었고 빵 치고 올라가면서 또 추가적인 어떤 재료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도가 좀 나타나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그 뉴스 나오고 나서부터 차익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요걸 약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조선주 쪽에 지금 차익 매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차익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약간의 손바뀜 같은 거예요. 특히나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차익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은요, 이거를 팔아먹는 주체는 외국인이고 기관도 같이 팔고 있죠.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으니까 이 위에는 지금 개인들만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계속해서 받아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는가? 예전에 동학개미 운동 때처럼 막 받아준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국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수급 주체도 사실은 이렇게 딱 고정돼서 들어온 부분이 아니고 변동성이죠. 자금이 계속 들어온 게 아니라 한정된 자금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조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오션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제일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1만원 정도 또는 이제 뭐 좀 타이트하게 본다면 32만원 정도가 될 텐데 요 정도 라인대 이제 매물과 지지 라인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여기 이탈하면 일단 61선까지 또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지지 반등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위쪽에서 점점 흘러내리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네, 결과적으로는 고통을 좀 받겠죠. 자, 결과적으로는 뭐다? 이 현재 시점 지난 이제 올해부터 형성됐었던 이 구간이요. 31만원. 정말 마지노선으로 봤을 때 31만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매수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좋은 소식이 한번 터지면 워낙 개인들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빵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은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지선 여부는 반드시 체크하세요. 지지선이 유지가 되면 일단은 홀딩한다. 그렇게만 참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일단 홀딩.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 이게 제일 센 것 같아요. 조선주 중에서는.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로 넘어가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하나 엔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요것도 이제 한화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조선은 지금 보면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HD, 그 다음에 한화, 요게 다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중공업을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지금, 그렇죠? 네. 이거는 상승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긴 했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처럼 그렇게 막 급하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 꾸준한 상승입니다. 꾸준한 상승이고 조선업황에 대한 기대치가 일단 생겨났기 때문에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진단해 드렸던 것 같아요. 상승 추세 진행되고 있는데 자, 위쪽 라인 때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네,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죠. 어디까지요? 아래쪽 라인 때까지. 요거는 그냥 정상적인 조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에 지금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뭔가 이제 변화하는 그런 특이점이 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떨칠 수가 없어요. 자, 올라간 거 다 뺐죠? 자, 5% 이상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기 때문에 원래 국면으로 다시 들어간 게 된 거예요. 이 조정 국면으로. 그러면은 이게 좀 느려지면서 원래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난번에 미국 쪽 법안 발의를 통해 가지고 주가 상승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위쪽 저항에 막혀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부담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상태에서는 네, 추세적인 부분에서 지지선은 일단 12,000원 요 정도 라인대에서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없겠죠. 네, 지금 라인대에서는 재미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 좀 떨어졌다가 지지선 나오더라도 네,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는 건드리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지선까지 봐야 되겠죠. 이 지지선이 보통 지지선이 아니라 이 12,000원이라고 딱 쓰여져 있는 이 지지선이 뭐예요? 자, 지금 2016년도 이후에 첫 번째로 나온 신고가거든요. 이런 자리들은 어지간하면은 대부분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조선주들이 단기적인 포인트보다도 중장기적인 어떤 기대치들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네, 아마 상승 기조를 더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도 역시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상황을 보고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도도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홀딩 전략만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오션을 제외하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에 의한 어떤 부담스러운 추세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조선해양도 볼게요. HD 한국조선해양인데 요것도 지금 보면 약간 특이점이 왔죠. 네, 지금 요거는 사실 매도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진행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적 움직임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하고는 다르게요. 네, 지금 61선 지지까지 와서 수렴을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선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들이 얼마나 센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감이 좀 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2023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매수 의견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계속 올라가는 형태죠.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선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뭐 LNG선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선박 수주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죠. 또 조선주들의 실적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경기 호황이라든지 또는 물동량 증가 뭐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기만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 포지션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매수하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어디까지 버텨야 되는지 그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여기죠. 20만원 지지선. 20만원 깨지 않으면 일단 홀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만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통해서 역배열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쪽 라인이 역배열 진행이 되면 이 20만원 지지선이 제일 중요해집니다. 역배열이 된 상태에서 20만원이라는 지지 라인대까지 깨고 내려가 버리게 되면 주가가 그냥 이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것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차익 매도를 얼마큼 해줄 것이냐, 잠깐 팔고 다시 살 것이냐, 이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잠깐 팔고 다시 사들게 된다면 지지선은 당연히 지켜질 거고요. 그냥 주구장창 매도만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지지선 이탈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단은 매도로 도망치는 게 중요할 것 같죠?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 신규 매수 들어가지 않는 게 유리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20만원, 조금 타이트하게 보면 21만원 정도 라인대 지지선이 있으니까 여기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홀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현대 미포 볼게요. 현대 미포는 많이 올라온 것도 없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지지라인 때 여기 하단 지지까지 왔는데 지금 보시면 61선까지 데드가 나왔죠. 자, 60일 이평선까지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은요, 이거는 쉽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자, 보통은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는 상황 한번 보세요. 21선 데드가 나오고 나서 61선 지지를 받으면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61선까지 깨고 내려가서 아래쪽 201선, 뭐 301선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반등도 약하고요. 옆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지선에서 비빌 수 있는 건 똑같아요. 지지선에 유지가 되고 반등이 나갈 수 있는데 위쪽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그리고 5일선이나 21선보다 각도 변화가 61선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현대 미포는 지금까지 봤던 이 종목들 중에서도 제일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차익 실현도 일찌감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먼저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거지. 이런데 보세요. 지금 조선주 양상이 이런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부터 매도가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익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주가가 밑으로 흘러버리죠. 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그런 조선주들도 저런 특이점, 그 다음에 이런 수급의 어떤 이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빨리 도망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수급의 어떤 이탈 효과가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에는 개인들밖에 남지 않는다. 개인들은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불리해지면 도망치기가 바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최종적인 지지라인 때 보시면 여기죠. 10만원 정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 지지선을 생각한다라면은
뭐 아직은 여유가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거 여기까지 내려와도 안 되죠. 10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200일선도 깨지는 거라서 장기평선까지 깨고 내려가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그냥 심리적인 그 지지선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지선까지 무너지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조선업황이 어떤 식의 움직임이 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과는 약간 별도로, 네,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안 좋은 흐름을 좀 먼저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대목까지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10만원 지지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네, 뭐 일단은 뭐 반등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네, 당분간은 매수 의견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화 엔진 볼게요. 네. 대형 조선주들은 다 봤는데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기자재라고 봐야 되겠죠. 뭐 엔진 부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서, 자, 요것도 HSD 엔진일 때부터 우리가 네,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이 이미 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조선 기자재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또 한화잖아요. 한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를 통해서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네. 외국인의 차익 매도, 기관의 차익 매도.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많이 묻다, 이가! 그러면서 한 번씩 팔아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이게 금요일 날 나온 캔들 패턴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패턴 이어진 건 좋았어요. 그리고, 강하게 한번 올라붙어 준 것도 좋았어요. 근데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더 증가했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골이 음봉이면 뭐라고 했죠? 매도가 많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차익 실현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겠죠. 차익 실현 관점들이 지금 진행이 됐다.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 실제로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위쪽에서 계속 버틸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가, 야, 아직 산 애들이 안 나갔어. 또는 매수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 이제는 매수 안 할 거야.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럼 나밖에 안 남거든요. 근데 나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다른 애들 도망가 버리면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도망쳐야 되느냐, 아니면은 의리 있게 다른 놈들이랑 같이 손잡고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도가 좀 많이 나온 상태에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의견은 일단 근데 매도에 대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그나마 정배열 구간이 유지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23,000원의 지지선입니다. 23,000원이 이탈하면 저는 한번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왜냐면 23,000원 지지선 이탈되면 다음번 지지라인 때가 여기 18,000원, 19,0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이제 역사적 신고가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18,000원 구간까지도 한번 쑥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18,000원까지 들어왔을 경우에는 손실률이 제법 크겠죠. 자, 이렇게 되면 견디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3,000원 정말 많이 봐주면 22,500원 요 정도 라인 때까지 지지선 보시고요. 이거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시는 게 유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 신규 접근은 상황이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무작정 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 자리도 매수하기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23,000원 지지가 잘 된다라면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형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들어왔다 다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고점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또 매수 의견에서는 또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유하시면서 이제 상황 보고 매수 의견으로 확장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지지선 이탈하게 된다라면 매수고 뭐고 간에 일단은 매도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 23,000원에서 22,000원 구간이 형성된 이 지지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이점이 온 것 같은 조선주들, 확실히 특이점은 왔어요. 네,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부담감이 좀 커졌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선주에 대한 포인트, 네, 이 차익 실현, 즉 수급의 변화와 그 다음에 지지선의 이탈 여부, 이런 것들을 조합하셔가지고 좋은 대응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야 뭐 큰 상관 없겠습니다만, 윗꼭지에서 매수하신 분들 또는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특이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네, 대응들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